새누리당 강지용 후보는 어제 열린 선관위 주최 선거방송 토론에서 2015년 9월 10일자로 장남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에 자신의 토지를 현물 출자한 사실과 이를 통해 회사 주식 보유 사실을 스스로 밝혔다. 또한 강지용 후보는 해당 주식에 대한 재산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또한 스스로 밝혔다. 강지용 후보는 비상장 주식은 의무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지만 공직자윤리법이나 선관위는 의무신고 대상임을 밝히고 있다. 무엇보다도 강지용 후보는 신고 대상 여부를 따지기 전에 자신의 재산 내역을 스스로 투명하게 공개했어야 한다. 2. 선관위는 강지용 후보가 출자한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후보자 본인의 장남이란 사실에 근거 대표이사 장남의 주식신고 역시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사실 규명에 적극 나서야 한다. 강지용 후보가 현물 출자한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강지용 후보의 장남으로 되어 있다. 강지용 후보의 장남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는 2014년 12월 자본금 3억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강지용 후보 소유의 토지를 출자 전환이 이루어진 이후 2015년 11월 약 6억 원을 증자 등기하였다. 강지용 후보의 장남 역시 대표이사로서 회사 주식 지분 보유 가능성이 큼에도 이에 대한 신고 내역은 전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지 거부 표시도 없다. 따라서 선관위는 강지용 후보 장남이 신고 누락 의혹 분명에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 3. 강지용 후보의 재산 신고와 관련된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선관위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강지용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장남의 부동산 신고 내역은 있지만 예금, 보험에 대한 신고 내역은 후보자 본인 명의의 예금 1,500만 원이 전부다. 재산 신고는 개인별 합산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의무 신고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강지용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남 신고 내역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면이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선관위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규명을 촉구한다. 4. 강지용 후보자는 본인이 자처하듯 농업 전문가인가 기획부동산 전문가인가. 강지용 후보가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기자회견문은 장남회사의 출자 전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건 잘못된 부분이어서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현재 총 42필지 6만 6천여 평에 이른다. 이 중 강지용 본인 소유로 재산 신고한 토지는 이 중 5필지이며 나머지 37필지는 장남 회사에 현물 출자했다. 그 내역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강지용 후보자의 모든 땅은 지난 2005년 전부 또는 일부 지분 형태로 일괄 구입된 것이다. 그 많은 토지를 국립대학교 교수로서 사들인 목적과 그 구입 자금이 출처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강지용 후보는 이에 대해 지난 7일 농업 관련 종사자로서 연구 및 재배 목적으로 매입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연구와 재배 목적이라는 것에 대한 투명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강지용 후보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서귀포시 소재 빌라주택 72세대도 본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회사에 의해 지어진 것이다. 여러 정황을 통해 보여진 강지용 후보자 재산 관련 상황은 강지용 후보자가 과연 본인이 자처하듯 경제 전문가이자 농업 전문가인지 아니면 기획부동산 전문가인지 하는 의문만 키우고 있다. 5. 선관위는 강지용 후보 재산신고 누락 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더민주제주당은 이번 강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 및 대규모 토지 구입 및 출자 전환 정황에 대한 적극적인 규명 노력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16년 4월 8일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당 선거대책위원회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날짜가 4월 8일인데 잘못했습니다. 그 접속자 복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은 다시 시작해 주십시오. 해몽 대표님.
자료에 그와 같이 보수가 이제는 밝은 것 같아요. 보수 신분에서 이제 이렇게 밝으면은 또 국회의원이 되면은 또 이런 분이 또 걱정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이 있으십니까? 지금 질문 좀 혹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대변인 혹시 말씀 있으십니까? 마이크.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질문해 주십시오. 예, 지금 재산 누락이라는 게 주식 지금 출자한 주식이 누락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토지는 37% 누락된 게 아니에요? 37PG는 현물 출자해서 회사 소유로 넘어왔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해보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면 토지가 아니고 주식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몇 주입니까? 저희들이 그건 밝혀내지 못했는데요. 아까 기자회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2014년에 자본금 3억짜리 회사였는데 네. 비슷한 시기, 그러니까 현물 출자한 비슷한 시기에 9억 원 정도로 6억 원이 중자돼서 자본금이 한 9억으로 바뀌었습니다. 변경 등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정하건대 그 정도 되지 않을까, 한 6억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일주당 가격이 10,000원이니까 그렇게 계산해 보면 나올 것 같습니다. 대충. 지분율이 몇 퍼센트인 건 확인을 저희들이 그건 정보를 입수할 수가 없어서 추정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현물 출자 시기는 어떻게? 그건 본인이 후보자, 강지영 후보자 본인이 어저께 토론회에서 그렇게 밝혔던 것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어제 그 토론에서 현물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2000 그 시기에 자산이 6억 정도 오른 부분이 또 등기부등 부분 때문에 다 나옵니다. 회사. 자산이 6억 정도 오른 것이 나와 있는데 예. 이 시기하고 그 현물 출자 시기가 비슷하다고 예. 말씀하셨는데 예. 그 현물 출자 시기는 어디서 확인을 하는 건가요? 토지 등기부등 부분 때문에 나옵니다. 토지 등기부 때문에 예. 그 시기가 같은 시기. 예, 비슷한 시기입니다. 2015년 9월 10일에 37빚에 대한 일괄 출자가 이루어졌고요. 아, 토지 등기부 네, 때문에. 2015년 12월에 그 증자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10월에 변경이 있었고요. 증자 등기. 그리고 오늘 선관위 이의제기서 제출했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어제 제출한 거 외에 추가적으로 제출한 건가요? 어제 그 이의제기 제출한 어제 이의제기는 그 강지용 후보 본인의 재산 누락이고요. 오늘 한 거는 강지용 후보 장남이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는데 강지용 후보 장남의 그 회사 지분이 역시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거하고 플러스 여기에 3번으로 나와 있지만 배우자 본인이 예금 계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생활 하면서 보험이든 예금 계좌든 하나도 없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조사해달라 이렇게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남하고 부인에 대한 예. 부담이라고 이의제기인데 오늘 제기. 예, 그렇습니다. 지금 누락돼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그 주식 부분하고 장남 부분하고 두 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강지영 후보자 본인의 주식하고 그 장남 대표이사의 경우에 통상 일반적으로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큰데도 불구하고 누락한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상식적으로 예금하고 보험 갖고 있는 게 일반적인데 그런 것들조차도 신고가 안 돼 있어서 그에 대한 이용 조사를 요청했던 겁니다. 그 지금 본인 어제 설명한 것처럼 본인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또 장남인 경우에도 반드시 그걸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으려면 고지 거부라고 하는 걸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고지 거부의 표시가 없습니다. 그 비상장 주식 신고 대상이라는 건 근거가 어디에? 공직자윤리법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1,000만 원 이상인 거죠. 판단이. 선관위는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신고 대상입니다. 비상장 주식인 경우. 예, 맞습니다. 공직자윤리법 4조 2항 3호 다
다목이라고 하죠. 다목에 보면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 원 이상의 주식 등 증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조 3항 7호에 보면 주식을 신고할 때 그 가액을 어떻게 적느냐가 나와 있는데요. 상장되어 있는 것은 거래 가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의 주식은 액면가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명확한 겁니다. 이거. 근데 만일에 뭐 그런 경우는 어떤 보이냐면 주식을 현물 투자를 했지만 주식을 보유한 금액이 1,000만 원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주식을 보유했다고만 밝혔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자한 금액이 그 무렵에 증자한 금액이 6억이거든요. 예. 그러면 충분히 1,000만 원 넘었을 것이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더민주당에서는 네? 이 더민주당에서는 그러면 그 현물자 중자 금액 6억에서 더 6억으로 추정하는 겁니다. 예. 그 강경 후보가 유력한 그 시기가 겹쳐 있어서요. 저희들이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혹시 여기 그 법인에 나오는 임종희 씨는 혹시 뭐 관계가 어떤 겁니까? 특수관계인으로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뭐 가족이나 이런 건 아니고. 빌라주택도 이 법인에서 지었다고 아까 의원님 얘기하신 거예요? 이 법인이 아닙니다. 이 법인 말고 다른 법이 또 있습니다. 그 법인은 어딘가요? 주식회사 상신이라고 상신. 그 저기 장남이 사내 이사로 되어 있는 그럼 장남이 여기도 대표이사이고 여기는 사내이사고. 예, 그렇습니다. 여기 혹시 가족 관계 다른 뭐그 강정구의 부인이라든지 뭐 딸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아니면 대표이사는 다른 대표이사는 성함 말할 수 있나요? 저 임종희 씨로 지금 안 갖고 와서 봤는데 임종희 씨로 기억을 했는데 주식회사 상신이요? 예. 근데 그분이 또 다른 주식회사 재성이라는 회사가 또 있습니다. 임종희 씨가 대표인데 그건 감사로 있어요. 네, 거기에 감사로 그러니까 주식회사 상신의 대표이사 아니 대표이사가 아니라 대표이사는 다른 분입니다. 강모 씨. 강정 가문이 씨인가요 혹시?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주식회사 원주에 사내이사 임종희 씨가 상신에는 감사도 있고 네. 그다음에 재성이라는 회사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임준희 씨가 성신의 대표이사고 그 아들이 거기 산에 있다고 네. 성신에. 주식회 재성. 원주에는 이제 그 아들이 대표이사. 재성의 감사고. 이부동산에 다 나와 있는 얘기니까 네. 생각하시는 거예요. 상신하고 재성만 보면 된다는 거죠. 법인은 약간 일반 법인입니까? 뭐 농업회사 법인? 아닙니다. 그건 아니더라고요. 주식회사더라고요. 주식회사. 예. 토지 구입에도 의혹이 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좀 정황 증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립대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42필지 재산을 취득했다고 하는 게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거죠. 교수로서 이만한 토지를 일시에 구매하기에는 상시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예.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토지 그 강지영 후보는 토지 그 42필지 구입할 때 자기 혼자 구입한 게 아니라 지분 참여를 했다고. 그러니까 지분도 있고요. 자기 본인 소유로 취득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산 신고된 것도 다 그때 구입한 거고. 그거는 다 전체가 다 본인 소유고. 그리고 지금 이 42필지는요 현재 파악한 것이라는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11필지를 이제 확인을 했는데 그 11필지 주변을 조사하니까 그 계속 추가 발견된 부분이 42필지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조사를 저희들이 아직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11필지라고 얘기했을 때 강지용 후보자가 해명하는 성명서에서 11필지로 또 대답을 했고 그런데 저희들이 그 이후에 확인하니까 42필지로 이제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현재 파악된 상태가 그렇다. 이 주식회사 원주의 감사 허우진 씨는 지금 강지영
선거 사무장을 하고 있는데 몰랐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근에 제주시갑의 양치석 후보의 재산 그 신고과 관련해서 온라인 종류의 중대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규정하고 있고 선관위에서 실제적으로 양치석 사항보다 더하면 되지 덜하진 않다라고 하는 그런 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주목해서 질문을 좀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뭐 중앙은행에서 내려와서 또 확인하고 그러실 거예요? 실사장에서 또 내려오시고 양치석 후보도 했는데 아직 아니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사안이 명백하기 때문에 현물 출자 방법이 사실 증여, 새로 다른 뭐 편법이든 불법이든 증여를 숨기기 위한 그런 것도 하다고 보세요. 뭐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물 출자의 경우에 이게 현물 출자라고 하는 게 주식회사의 현물 출자라고 하는 게 보면 이게 재산 가액의 평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까? 근데 이걸 회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상법을 찾아보면 현물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 이유가 결국은 재산 평가 문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현물 출자를 해서 실제로 주식을 받았는지 여부조차도 그러니까 위장으로 하는 경우들이 꽤 있다라고 합니다. 위장 납입죄라고 하는 그 가장 납입이라고 하는 형태로 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하는데 그런 가능성도 저희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현물 출자를 하면서 금액은 뭐 6억 원 상당이지만 주식을 지금 한 주당 1,000원, 4만 원, 2만 만 원. 원인데 예를 들어서 뭐 990주를 받고 넘길 수도 있지 않나요? 아니요, 이거 현물 출자할 때 아까 말씀드린 상법상으로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서 현물 출자는 주식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을 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 부여할 주식의 종류수를 정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인을 선임해서 그 평가가 적정한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몇 주가 지금 실제로 모르죠. 강경한테로 모르죠, 강경한 모르죠. 아닌지는 지금 이건 모르고 좀 알아보니까 이게 현물 투자 받은 법인에서 취득세 신고를 시청에 했을 거라고 그러거든요. 시청에서 하면서 그런 관련 내용들이 다 이렇게 첨부 서류로 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등기부 등록하면 이렇게 주식회사는 이렇게 주가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안 나옵니다. 발행 주식 총수하고 일주 구매, 발행한 주식 총수, 발행한 주식 총수 이렇게만 나오고요. 주주 명부는 안 나와요. 주주 명부는 법인세 신고할 때가 주주 신고는 다 합니다. 그런데 그건 세무서에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할 수는 없는 거죠. 뭐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더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가요?